네, 절대 붙는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하셔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다 절대 붙습니다. 지금 이제 1회차 모의고사 보셨죠? 모의고사 보셨는데 그 모의고사 점수보다 더 4회차까지, 5회차까지 다 하고 나면 점수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더 올라가게 돼 있고 그 스피드로 쭉 가다 보면 시험장에서 더 점수가 잘 나올 수 있겠죠. 그렇게 마지막까지 집중적으로 정리를 하시면 절대 붙는다. 동형특강은 어떻게 이용하셔야 되느냐 그러면 제가 이거를 다 번호별로 주제를 정해서 문제를 출제해 드릴 거예요. 근데 그거 엮어서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러면 초반전에는 아직은 그래도 시간이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숫보기 요거로 이렇게 같이 보셔도 되고 마무리 자료, 마무리 강의 우리 백선과 마무리를 같이 했잖아요. 그 자료로 같이 확인해 보면서 이 정리를 해 가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 1회차, 2회차 정도까지는 숫보기로 이렇게 같이 보셨던 거 한번 쭉 넘겨보면서 이렇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마무리 자료 요거 가지고 정리하시면서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우리 시험장에서 제가 밴드를 통해서도 이렇게 질문을 받아보면 꼭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이번에 분명히 정답이 손을 들고 있는데 우리가 암기법으로 암기하고 해서 정답으로 손을 들고 있는데 꼭 그거를 3번 가서 찍는 분들 전혀 처음 보는 애를 찍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몰라서 마치 틀린 양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2번을 몰랐기 때문에 3번 가서 낚인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모르는 사람이 나올 때는 쌩 까고 그냥 쌩 까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고. 네. 그래서 쌩까기 이걸 잘 하시고 꼭 알아야 될 걸 잘 하시고 그걸 잘 알고 계시면 그게 정답이다. 됐죠? 이 말씀 미리 좀 드리고 갑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시면서 보자. 자, 1회차 가겠습니다. 먼저 법률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했는데 이제 우리 봐보세요. 효력 요건을 다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효력 요건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뭐예요? 우리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있죠. 요거는 효력 요건이 아니다라는 거죠. 효력 요건이 아니고 그냥 자격 증명이에요. 효력 요건이 아니고 뭐라고요? 자격 증명이다. 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자격 증명이니까 효력 요건이 아니구나. 나머지들을 효력 요건으로 외우는 건 별로 의미가 없죠. 우리 민법 총칙에 있는 것들 다 얘기한 거예요. 뭐 대리권 존재, 관할관청의 허가, 조건 성취 기한 도래. 됐죠? 네. 요것들은 이 효력 요건이 된다. 특별 효력 요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42번 보시면 보세요. 여기는 일단 을에게 매도한 뒤에 다시 또 병에게 소유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줬다는 거예요. 틀린 것은 네, 여기서 이중매매네. 이게 빨리 떠올라야 되겠죠. 이중매매가 됐어. 근데 이중매매는 원칙이 유효. 1번에 보시면 부동산 물권 변동은 매매의 합의뿐만 아니라 이전 등기까지 필요하므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죠. 네, 맞죠? 갑, 을, 병에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해. 그다음 2번에 을은 취고 없이도 갑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봐보세요.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다시 이중매매 계약을 맺고 등기를 해줘버리면 갑이 다시 을에게 이전해 주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즉 채무불이행으로서 이행불능이 되는 거죠.
근데 이행불능에서는 해제할 수 있어요. 최고 없이. 최고는 이행지체에서 필요하다고. 이행지체에서. 이행지체는 이행이 가능한데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먼저 독촉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안 주면 해제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행불능에서는 요게 이행불능에서는 요게 이행불능에서는 아예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최고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요거 한 가지 봐두겠습니다. 이행불능에서는 최고가 필요 없어. 그 다음에 이행기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 제공할 필요가 없어. 이제 최고할 필요 없어. 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봐보시면 요건 적극가담이잖아요. 적극가담. 그러면 을은 병을 상대로 직접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죠. 직접 안 되고 대비해서 등기말소 해야 된다는 거죠. 대비해서 등기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것이다. 네, 대비. 직접 아니야. 왜냐하면 을이 갑한테 갖는 이 등기청구권은 성질이 채청이니까. 채청은 최대비죠. 그 다음에 4번 채권자 취소권도 안 되죠.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빼돌리는 건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행위가 돼서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건데 이 경우는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 우리 을이 갖는 채권이 특정물 채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기억해 두십니다. 이중매매에서는 안 돼. 그런데 통정허위 표시에서는 돼. 통정허위 표시에서는 그걸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 맞고요. 그런데 5번. 만약 병의 대리인 무가 적극 가담했다면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다면 이러면 무효가 돼버리죠. 무효가 되는데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랬는데 병이 몰랐어도 이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무효니까. 요거는 우리 이런 문제요. 대리인의 하자는 대리인을 표준하잖아요. 대리인이 적극 가담해서 사고 쳤어. 그러면 무효가 돼버리는 거죠. 그 얘기 했었죠. 난 몰랐어. 내가 안 시켰어.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5번이 정답 이렇게 됩니다. 자, 43번. 반사회적 법률행위 및 불공정행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보시면 첩계약 대가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면 우리 요거 봐보세요. 요게 요렇게 읽을 수 있잖아요. 첩계약이라는 불법 원인으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서 급여를 해서 불법 원인 급여가 되잖아요.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돼야 된다. 1번 정답. 이런 경우에 찾으러 가면 뭘 잘했다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뭘 잘했다고 지금 찾으러 왔어. 첩한테 준 것은 불법 원인 급여가 돼서 반환 청구 못해. 반환 청구 못하니까 그냥 첩소유가 돼버리는 거야. 반사적으로. 예, 첩소유다.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우리 뭐예요? 강강세비죠. 강박, 강제집행 면탈, 또 세금 포탈, 비자금 임칙. 강강세비 요거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강제집행 면탈은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다. 맞죠?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경솔 무경험 요거 있는데 그중 하나만 갖추어져도 충분하죠. 그런데 그것을 폭리자가 알면서 이용했어야 돼. 악의가 있어야 돼. 네, 맞고요. 그 다음에 부담 없는 증여는 불공정행위라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 없다. 우리 증여는 요게 급부만 있고 반대급부가 없잖아요. 우리 불공정행위가 되려면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급부만 있고 반대급부가 없으니까 불공정행위라는 요건 자체가 갖춰질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아니다. 그래서 증여는 반사회질생위가 아니다. 불공정행위가 아니다. 증여와 경매가 그래요. 증여, 경매에서는 적용되지 않아.
자, 44번. 갑은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가장매매하였다. 그 일한 사정을 모르는 병에게 위 부동산을 전매하고 등기를 해주었다. 틀린 것은, 그러면 이 허위 표시에 기한 것이어서 무효가 되죠. 허위 표시가 들어간 매매를 가장매매라고 하는 거예요. 2번, 갑은 허위 표시의 무효를 주장하여 병을 상대로 이전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이 모르는 병이 뭐가 된 거예요? 선의의 제3자가 되죠.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받는 것이기 때문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3번, 병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병이 소유권 취득해버리죠. 선의의 제3자로서. 그런데 4번, 틀렸죠. 우리 선의의 제3자 그랬을 때 이 선의가 선의면 됐지 무과실까지 요구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과실이 없는 틀렸다. 그리고 이 선의는 추정이 돼요. 추정이 되니까 제3자가 자신이 선의임을 증명할 필요는 없죠. 그걸 깨려고 하는 사람이 증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갑이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병의 악의를 증명해야 된다는 거죠. 주장자가 증명하는 거야. 선의로 추정이 돼. 네, 이렇게 됩니다. 자, 45번. 제가 1회차는 특히 더 출제 빈도가 높은 것들 위주로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출제 빈도가 높은 것들. 네. 그래서,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 잘 아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나중에 2회차, 3회차 나오는 것들 또 훈련하고, 조금 더 넓혀서 보고, 넓혀서 본다는 게 뭐 안 나오는 걸 본다는 건 아니고요. 나오는 것들 좀 더 보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45번.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요. 먼저 여기 봐보세요. 자기가 직접 토지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매매 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가 있으면 중요부분의 착오가 되니까 취소할 수 있죠. 근데 토지 대장 등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과실이 되니까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다. 요거 정리해 봅니다. 우리 중요 부분에 착오해야지 취소할 수 있는데 그게 기동연은 중요하죠. 기동연은 중요해. 그 지시는 안 중요해. 그래서 기명날인의 착오, 동일성에 관한 착오, 현황경계의 착오 이런 것들은 중요 부분에 착오된다. 근데 지적의 부족, 시가에 관한 착오 이런 것들은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네. 네, 이렇게 되죠. 기동연은 중요해. 그 지시는 안 중요해. 그 다음에, 아니, 공적 장부를 확인해 봐야지. 근데 공적 장부를 확인해 보지 않았네? 이런 것은, 중과실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2번. 바로 여기는, 요거 바로 가시면 돼요. 알고 이용을 했어요.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죠. 정답이네.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어. 그 사람이 중대한 과실로 그런 걸 확인해 보지 않고 덤벼들었다는 거예요. 살려고 왔다는 거예요. 공장 지으려고 땅을 사러 온 거예요. 근데 파는 사람은 공장 지을 수 없는 걸 다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런 걸 확인도 안 해보고 막 덤벼드네. 그랬을 때 취소할 수 있어야지 맞다는 거죠. 세상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알고 이용하면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은 뭐냐 그러면 해제 후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착오 취소 가능 이렇게 되죠. 해제한 후 착오 취소 가능 이렇게 된다. 해제를 해서 이미 무효가 됐지만 필요가 있으면 착오 취소할 수 있다고요. 네. 그 다음에 4번에 하자 있는 것을 모르고 샀어. 그러면 이때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데 착오 취소권도 생긴다는 거죠. 경합한다 라고 이렇게 하죠. 경합한다. 네. 3번, 4번 많이 나오는 문제고요. 5번에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그랬는데, 우리 동기의 착오는 내용이 아니니까 취소할 수 없죠. 그런데 이게 동기의 착오가 있었대. 그런 건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이거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에서 유발됐대.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동기의 착오는 원래 취소 못한다. 근데 이제 표시가 되면, 동기가 표시가 되면 취소할 수 있죠. 합의까지는 필요가 없어. 근데 그렇게 안 됐어도 동기가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됐어. 제공이 됐어.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 유발 제공.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 자, 46번. 갑에 대린 을은 갑소의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대린 을이 병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을은, 우리 대리는 중도금 잔금 수령권이 있죠. 중도금 잔금 수령권이 있다. 맞죠? 매매계약 체결과 관련해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사람은 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있고. 네, 됐죠? 그 다음에 2번.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표시하지 않았어. 그 말은 현명하지 않았어 이런 뜻이죠. 현명하지 않으면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본다 그러니까 간주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착오 취소도 못한다. 나 깜빡 잊고 현명 못해서 착오했으니까 취소할래. 이런 거 안 된다. 네. 물론 현명하지 않았어도 본인에게 효과가 생길 때가 있죠. 이건 상할 수일 때 그렇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렇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대리인이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그래야지 맞죠. 3번이 정답이네. 우리 본사의 대사성이 파산해서 철원으로 갔어. 네. 여기서 대리인이 사망, 대리인이 성년 후견 개시, 대리인이 파산했을 때 그때 대리권은 소멸한다. 이렇게 해야지 맞죠. 이거 외운 것만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네. 그 다음에 4번. 을이 병의 기망에 의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갑은 사기를 이유로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기망을 당한 사람이 을이에요. 그랬을 때 취소권이 생기는데 그 취소권은 본인 갑한테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맞다. 우리 그거 했었죠. 대리인이 취해서 처분할 수 없어. 취해서 처분할 수 없어. 이 권한들은, 이 권리는 본인에게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그러세요, 취소하세요, 해제하세요 해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취해서 처분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한다. 5번. 을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갑은 을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대리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죠. 그래서 제한 능력자 이 사람도 뭐 할 수 있다? 대리인이 될 수 있는데 그걸 핑계로 취소하면 안 된다.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취소할 수 없다. 제한 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써놓고 나중에 그걸 핑계로 취소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리고 자, 47번. 47번. 갑의 X부동산을 대리권 없는 을이 손해병에게 매도한 경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대리권 없는 을 그랬잖아요. 무권 대리인이다. 요게 돼 있죠. 이랬을 때 보시면 무권 대리는 이렇게 되잖아요. 항상 똑같아 그림이. 을병가, 을병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을병갑에서 갑이 추인을 할 때 을에게 할 수도 있고 병한테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승계인이 있으면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순서대로 보면 무상승이 되죠. 무권 대리인 상대방 승계인. 그래서 옳은 것은 그랬는데
병은 갑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거죠. 병한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병이 을에게 계약금을 지급한 후 계약을 유효하게 철회하면 병은 갑을 상대로 계약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병이 돈을 을한테 줬는데 그걸 갑한테 달라고 한다고요? 말도 안 되지. 무권 대리잖아요. 본인이 책임질 일이 아니지. 본인이 책임질 게 아니니까 을한테 달라 그래야지.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갑을 상대로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야지 되죠. 을한테 달라고 해야 돼.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병이 갑에게 상당한 기간 정에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최고를 했어. 그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않은 경우 발신주의. 매매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이 나와 있네요. 을이 갑을 단독 상속한 경우 그러면 여기 대리권 없는 을이 단독 상속을 했어. 요게 우리 왼수가 되는 거죠. 왼수가 지가 팔아놓고 나 못 넘겨요. 추인 거절하는 거. 이런 건 한 입으로 두 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추인 거절하는 것은 안 된다.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금반원의 원칙에 반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5번.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병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갑이 무권 대리로 그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때는 갑이 뭔가 청구를 하고 있죠. 청구를 해야 주장을 하겠죠. 그때 병은 을의 대리권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것인데 병이 증명을 할 게 아니죠. 갑이 증명을 해야지. 갑이 증명을 해야 된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다시 보시면 을병갑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등기가 이미 병한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가 있어. 근데 갑이 야, 나 을한테 대리권 준 적 없으니까 등기 말소해 이런 거잖아요. 갑이 주장할 거니까 갑이 증명해야죠. 이런 뜻이에요. 갑이 증명해야 된다. 요거를 우리 등기편에서 공부했을 때 우리 등기의 추정력이 있었잖아요. 이렇게도 공부할 수 있어. 등기의 추정력 그래서 권원절대 그랬잖아요. 권원절대. 네, 권원절대. 그래서 대리권도 있다고 추정이 된단 말이에요. 추정받는 사람은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네, 5번도 틀렸죠. 4번 정답. 48번 보시면 법률의 효력이 확정적이지 않은 것. 확정적이지 않은 것. 말을 바꾸면 불확정적, 유동적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불확정적, 유동적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유동적인 게 어떤 거냐? 이건데 기업권, 지역권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은 확정적 무효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우리 저당권 설정은 부동산에 하는데 지상권, 전세권에 할 수 있죠. 지상권, 전세권에 할 수 있다. 지역권에는 할 수 없어요. 지역권에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상권, 전세권에 할 수 있어요. 니은번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 그랬는데 우리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행위를 하게 되면 일단 유효죠. 일단 유효인데 뭐가 생긴다? 취소권이 생긴다. 근데 취소권이 생기는데 취소를 했어. 그러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취소를 안 하고 추인해버렸어. 그러면 유효로 확정되는 거죠. 확정적 유효가 돼버린다. 그래서 이 일단을 유동적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유동적 유효가 되는 거예요. 무권 대리인의 법률 행위는 유동적 무효 너무 유명하죠. 유동적 무효다. 그래서 니은 디귿. 그 다음에 첫 계약을 조건으로 한 승여 계약 반사회 질생으로서 무효죠.
그 다음에 사기로 인해 12년 전에 한 부동산 매매 계약 12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미 제척기간이 경과했잖아요. 제척기간 경과로 더 이상 취소할 수 없어. 그러면 이제 2번이 정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 조금 익숙치 않은 분들도 좀 있는데 이건 이제 공부를 많이 여러 번 돌려서 하다 보면 이제 민법 전체를 알고서 풀어가는 거예요. 꼭 몇 개 외운다기보다. 자, 49번. 법률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데 먼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취소권자 이행 청구가 있으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한 추인한 것으로 본다. 추인한 것으로 본다. 즉 본다 그래서 법정 추인이 되죠. 법정 추인이 되는데 이게 취소권자가 뭘 하면 이행 청구를 하면 우리 법정 추인 사유 외웠죠. 이청경 담양강. 이게 법정 추인 사유가 된다. 이행, 청구, 경계, 담보 제공, 양도, 강제 집행 이것들은 법정 추인 사유다. 이청경 담양강. 그러나 상청양은 X죠. 상청양은 X다. 상대방이 청구하고 양도한 건 법정 추인이 안 돼. 근데 이청경 청구를 했잖아요. 네, 됐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2번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법정 추인이 되려면 이때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해야 한다. 인식 이걸 집어넣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인식을 또 따지게 되면 나 몰랐어 이렇게 하게 될 거거든요. 어떤 행동이 있을 때 그냥 바로 법정 추인으로 인정해버리려고 하는 게 추인으로 인정해버리려고 하는 것이 법정 추인이기 때문에 거기서 인식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고. 근데 법률행위는 기본적으로 인식, 알고 해야 돼요. 근데 법정 추인은 그게 아니라고.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가 반환을 할 때는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되죠. 그게 악의일지라도 마찬가지로 그래요. 선의악이 구별하지 않고 제한 능력자는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된다. 네, 요것 때문에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법정 대리인의 추인은 취소 유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그랬는데 원래 추인은 취소원이 소멸한 후에 해야지 되죠. 그렇지만 법정 대리인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정 대리인 나오는 건 제한 능력자 문제니까 제한 능력자가 추인을 하려면 능력자가 된 뒤에 미성년자는 성년자가 된 후에 해야지 되죠. 근데 엄마 아빠는 그 상태에서 할 수 있다니까요. 그 얘기다. 우리 미성년자가 취소할 수는 있지만 추인은 못해. 그런데 법정 대리는 다 할 수 있어. 네,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5번. 제척기간이 있는데 우리 3년, 10년이 있죠.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10년.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게 틀렸죠. 취소 사유가 있으면 안 날로부터 그럼 틀렸다. 네.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50번.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이거 봐보세요. 해제 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소멸하죠. 근데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럼 소멸하지 않는 거죠. 1번 맞죠. 반대로 볼까요? 우리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조건은 정지 조건일 때 봐보세요. 일단 효력 발생이 정지되어 있다가 그래서 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죠. 해제 조건은 효력이 있다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소멸할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건데 조건 불성취가 됐어요. 그러면 해제 조건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상태로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상태로 그냥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해제 조건이 성취됐을 때 효력이 소멸할 건데 조건 불성취로 확정됐어. 그러면 조건이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 거죠. 근데 정지 조건은 나중에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조건 불성취를 돼버리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끝나버리죠. 예, 끝나버려. 그래서 이게 끝나버리게 되니까 여기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무효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거는 외울 문제가 아니고 뒤집어 보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불법 조건이 붙어있는 법률행위는 그 조건만 무효가 아니고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되죠. 네. 그 다음에 3번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 간혹 이것도 모르는 분들 계세요. 이미 성취가 기성조건이죠. 우리 기성조건, 해제조건, 기해무, 불정무 외웠잖아요. 무효가 되려면 이게 정지조건이 아니고 무슨 조건? 해제조건이어야 돼. 그래서 기해무 이렇게 되죠. 요거는 이렇게 갑니다. 어이 기형이다. 어이 기형. 그러니까 이건 틀렸네.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한다 그랬는데 틀린 얘기다. 어이 기형.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한다. 그 다음에 5번. 기한도래는 소급표가 없지만 제3자의 손해가 없는 한 당사자의 특약으로 소급표를 줄 수 있다 그랬는데 이 특약으로도 소급표를 줄 수가 없어. 요게 조건과 다르죠. 조건하고 다른 점이다. 조건은 특약으로 소급표를 인정할 수 있어. 근데 기한은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물권법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